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비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다음 날이죠. 동아일보가 공소장을 단독 입수해 공개를 했습니다. 네, 공소장에는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가 대통령 30년 지기인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 광범위하게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이 공소장 이현정 위원님 네. 보셨나요? 네. 저는 이게 뭐 이른 장이 넘어가지고 중간에 보다가 약간 좀 너무 침침하기도 하고 이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해 준 거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아마 이제 공소장, 제가 그동안 많은 공소장을 봐왔지만 이번 공소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론도 있고요. 나름대로 어떤 스토리가 쭉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 사건을 우리가 보면 사실 선거 개입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검찰도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를 서론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내린 과정, 그리고 하명 수사 그다음에 이제 울산경찰청에서 수사를 했던 과정, 그 과정에서 황운하 청장이 경찰들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경찰들을 좌천시키고 자기가 어떤 중심적으로 수사를 해 나가는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청와대 비서관들, 청와대 팀들이 어떻게 송철호 시장을 도왔는가, 특히 공약 문제에 있어서 당시에 이제 산재모병원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공약을 예비 타당성 당시에 이제 통과 못한 것을 그 발표를 선거 임박해서 발표하도록 하는, 이게 왜냐하면 선거 한 상당 전에 결정이 됐거든요. 그거를 선거가 임박해서 결정해서 그게 TV 토론의 중요한 쟁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김기현 시장이 굉장히 몰렸습니다. 왜냐하면 타당성이 이제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런 과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송철호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임종석 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이 어떤 자리를 제안했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된가, 이 세 부분으로 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걸 비춰보면 사실 청와대 7개의 비서관들이 다 연루가 돼 있고요. 그중에서 5명이 현재 기소가 돼 있습니다. 즉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들 이제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이광철 선임 행정관 등등 이어지면서 아마 더 사건이 어떤 면에서는 커질 가능성도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도 검사 시절에 공소장 많이 작성해보셨죠? 네. 어제 공소장 보시고 보니까 이 핵심이 뭡니까? 이게 일단 굉장히 체계적이고요. 자세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청와대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이런 내용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걸 보여요. 그런데 처음에 공소장 제가 서문을 처음 봤을 때 눈에 띄는 제목이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그걸 강조했거든요. 물론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죠. 그런데 그 앞부분에 대통령이라는 이런 명칭을 넣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게 봤어요. 그러면 검찰이 앞으로 수사 방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일단 뭐 조직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청와대 내에 7, 8개의 비서실을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운영했고, 그런데 청와대 하명수사냐 아니냐 이첩이냐 이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검찰은 이제 공소장에다 이것은 정확히 하명수사처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첩이 아니고 거기에 표현이랄지 이런 것들을 가감 삭제하면서 이제 편집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기현 전 울산시의 공약과 관련해서도 의도적으로 산재모병원이 애타에 탈락했다는 것을 선거 직전인 5월 14일 날 발표를 했다.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랄지. 그다음에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경쟁 상대했던 임동호 후보에 대해서 4개의 어떤 공식 공공기관 사장 자리를 제안하면서 그것도 한병도 수석이 그런 식으로 해서 전방위적으로 여러 갈래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일사불란하다 이 표현을 써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방위적 여러 가지 트랙, 일사불란, 경찰을 통하든지 아니면 비서실에 직접적으로 수사 주의하면서 21번이나 보고받고, 그다음에 이제 보고받은 내용 중에 공소장용에 좀 특이한 한 점이 있는데 거기 이제 국정상황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국정상황실은 대통령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향후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수사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아일보가 공소장을 공개한 다음에 최영희 평론가님, 이 청와대와 여당 상당히 조용한 것 같아요. 청와대와 여당은 조용하고 지금 이
최전선엔 누가 있느냐 하면 법무부가 있죠.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공소장 자체를 공개하지 않겠다. 국회에서 요청한 거잖아요. 대체로 이제 이 공소장은 어차피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간이 길어야 몇 주거든요. 네. 이 공판은 시작될 것이고. 그런데 청와대가 국회에 이 공소장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실은 이 민주당 일각에서도 추미애 장관의 이러한 좀 이 행동이 무리수 아니냐, 좀 이제 과도했다, 혹은 뭐 사고 쳤다라는 표현까지 언론 인터뷰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 장관 입장에서는 정무적인 판단까지 한 것이거든요. 어쩌면. 네. 그런데 지금 다만 한 가지는 조금 유념해야 돼요. 네. 선거 개입 이렇게 아직 단정할 수 없고 선거 개입 의혹.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루는 내용은 공소장이기 때문에 공소장은 검찰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 사건이 어떤 정점이 있는, 예를 들어 아까 조직도를 보면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있잖아요. 8개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졌다. 그런데 이 의혹을 좀 다른 각도로 보면 저는 청와대 내에서 이러한 이제 업무 협조 사이클은 민원 관련 해서건 아니면 뭐 이제 이 직무 관련 해서건 엄청난 수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검찰은 탑다운으로 보는 거예요. 정점에서 지시를 했으니까 균형비서관실, 뭐 민정비서관실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버텀업인데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외부에 공직에 나가려는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송병기 전 부시장도 그렇고, 자, 이 서로 친한 지인이다. 그래서 이제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농담으로 한 것이다. 그러면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 수석, 비서관, 행정관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보를 좀 빼내려고 하고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하고 하는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으니 이렇게 조직도가 완성이 돼서 버텀업의 사건이냐 아니면 정점이 있어서 탑다운한 사건이냐, 그게 지금 이첩이냐 하명이냐부터 확전돼 있는 상황이라 결국은 재판 결과까지 지켜보자는 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될 걸 이미 예견했던 듯 추 장관이 좀 비공개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또 공소장 비공개 관련해서 미국의 사례를 들기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려서 그때 공개가 되는 것이죠. 그때 법무부도 게시를 하는 것이죠. 네, 미국도 재판 전까지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는 이 추 장관의 발언. 김 변호사님, 사실과 좀 다르다는 거죠? 저는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면 네. 완전히 다르죠. 네. 그리고 또 법무부의 법무실장, 그 이용구 실장도 이런 취지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뭐 얼핏 살펴보면 그랬는데, 근데 법무부라는 자체가 우리나라 법과 관련된 대표하는 행정부서 아닙니까? 네. 그럼 적어도 이런 거 하려면 미국에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장관이 나와서 이거 자체를 미국에서도 일단 재판이 열려서 공소장이 뭐 거기서 공개가 돼야만이 공개된다. 이거 자체는 잘못된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론 모든 공소장이 공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공개되는 공소장이 있고 비공개되는 공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모든 공소장이 공개되는 거 아니잖아요. 공개되는 공소장 자체는 사회주의 이슈를 끌면서 국회에서 요구한 공소장이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예외적으로 뭐 미국 검찰이 요청하는 경우에 뭐 비공개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비공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어떤 경우냐면 피의자가 검거가 안 됐어요. 그럼 공개하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랄지 외교 안보에 관한 거랄지 아니면 해외에 체류한 경우, 그래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 한해서만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고 기소가 되면 바로 모든 전문을 공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법무부의 해명은 이제 틀렸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미국이 설사 일부 비공개한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하고 견주면 안 돼요. 이건 그렇죠. 비교 대상이 왜 안 돼요. 사례로 들었는지. 그렇죠. 참, 예. 사례도 들었는데 잘못 들은 거거든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비공개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미국의 예를 들었는데 오히려 미국은 공개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례를 잘못 든 거죠. 사실 추 장관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여파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참여연대 시민단체 대표 중인 이 진보단체인데 여기서도 그렇고 여당 내에서도 계속해서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어제도 법무부가 이 내용 가지고 맞다 틀리다 몇 번 이렇게 수정을 하는 그런 네, 일도 네. 있었죠? 수정을 한 결과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거 아까 제가 추미애 장관이 네. 정부적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미국은 공개하는데 언론이 문제다. 또 언론은 왜 문제냐? 우리 언론은 마치 저걸 기정사실, 유죄처럼 확정해서 쓴다. 미국의 언론들은 공소장을
검찰의 주장으로 쓰고 있다. 이제 이런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엔 네. 참 비생산적인 논란이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 어제 이렇게 4차례나 설명을 계속 바꿔가기도 했네요. 법무부가. 그랬고, 그러니까 이 설명을 바꾼다는 자체가 처음 설명이 명확하지 못했거나 그렇죠. 틀렸다는 거를 이제 반증하는 것이고요. 네. 민주당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사고 쳤다, 추 장관이 넘어갔다 이런 이제 표현도 나오고 있고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예 공개적으로 금태섭 의원은 공소장을 비공개한 것은 잘못이다. 심지어는 또 금태섭 의원은 좀 성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반대쪽으로 강성민주당 의원,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왜 저랬나? 나 같으면 공개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알려질 내용은 이미 다 흘러나간 거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추미애 장관이 좀 너무 이제 오버했다 이런 평가들도 내부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얘기 마지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